국내에서 가장 긴 무려 1.4km에 달하는 스트리트 상권을 조성을 했는데 모든 풍경이 너무도 기형적입니다. 송도는 야경이 특히 참 아름답습니다. 주변 유동인구와 직장인들이 결합이 된 아주 이상적인 상권입니다. 슬세권이죠. 슬리퍼를 신고 회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여러 가지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얼마나 풍부하게 있느냐. 우리는 앞서 대한민국의 가장 긴 공실의 거리로 전락한 세종시 상권들. 동양 최대 해양 레저 클러스터를 꿈꿨지만 공실률 80%, 흥행에 참패한 경기도 시흥 거북섬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무려 1.4km에 달하는 스트리트 상권을 조성을 했는데 국내에서 가장 긴 공실의 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외 리조트에 온 것 같이 조성이 된 상권인데 모든 풍경이 너무도 기형적입니다. 해당 영상이 나간 후 인터넷 댓글창은 해당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 경제가 일상이 되면서 상가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린 것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상권 침체는 단순한 경기 불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구 구조 변화, 소비 패턴의 급격한 전환 등이 맞물린 복합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가의 시대는 정말 막을 내린 것일까? 이번에는 시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인천 송도 신도시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으로 유명한 곳이죠. 시흥과 송도는 바다를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경제적 온도 차이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송도의 709 H아울렛 주변 상권입니다. 지도상 두 곳의 직선거리는 불과 5km. 면적도 거북섬과 709 모두 10만 평 남짓으로 비슷하지만 일상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 임대료는 평당 30만 원 내외로 거북섬에 비해 3배 이상 높지만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상권에서 식당의 메뉴 가격은 이 이용 고객들의 구매력을 알아보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삼선 짬뽕이 26,000원입니다. 주변 대학교의 젊은 활력과 인근 바이오 단지의 직장인 그리고 수만 세대의 정주 인구가 상권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신도시가 프리미엄 아울렛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유통 대기업들의 까다로운 입지 선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배후 수요와 인구 규모가 이미 검증이 좀 되고요. 또 교통 인프라가 좋아야 되고 주변 관광 콘텐츠와 시너지 효과까지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입점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포스코 건설과 코오롱 글로벌 등의 입주가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송도는 야경이 특히 참 아름답습니다. 야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야간 경제 상권도 그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업들이 가져온 사람과 소득이란 에너지는 상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한옥들은 수백 년 된 고택들은 아닙니다. 2013년부터 조성된 철저하게 계획된 현대식 한옥들의 집합체입니다. 이곳의 상권은 참 독특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한옥의 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된 전통식 건축 양식과 가장 현대적인 도시 설계 양식이 기묘하고도 묘한 조화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이번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로 가보겠습니다. 이 판교는요, 단순한 IT 기업들이 머물러 있는 오피스 타운이 아닙니다.
강남의 소비 수요를 오히려 흡수하고요. 경기 남부 전체의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판교도 한때는 상가들의 무덤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만 있고 지하철도 일자리도 없던 판교는 2012년 판교 테크노밸리에 IT 대기업들이 속속 둥지를 틀며 도시에 맥박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젊고 소득 높은 직장인들의 지갑이 열리자 상권에 피가 돌았고 2015년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 들어서며 상권은 서울 강남이 부럽지 않은 수준이 됐습니다. 오전만 해도 조금 한산했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사방에서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은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입니다. 고소득 전문직 기반의 압도적인 구매력. 대형 상점가가 여러 곳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내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또 확실히 구매력 있는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임대료가 비싸지만 소비 수준이 높아 이를 감당하게 합니다. 이 판교 직장인들의 아주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 점심시간을 활용한 운동이죠. 10만 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의 레저 문화 수요도 상당합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개인 락커입니다. 그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필라테스가 있고요. 이곳은 또 스파네요. 점심시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듯 보입니다. 주중 또는 주말만 수요가 있는 대부분의 상권과 달리 연중 무휴 다양한 수요가 있습니다. 주변 유동인구와 직장인들이 결합이 된 아주 이상적인 상권입니다. 판교는 초기 우려와 달리 강남 상권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적 거점 상권으로 성장했습니다. 강남까지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판교역인데요. 이 판교역이 특이한 점은요, 기존 다른 상권과 달리 빨대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교통이 강남과 편리하게 연결되면 강남으로 외식과 쇼핑 수요가 이전하기 마련인데 판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분당선은 물론이고 경강선 그리고 KTX 이음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큰 역입니다. 오히려 강남권 주민들이 판교로 쇼핑과 외식을 하러 오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판교의 H백화점은 최단 기간 1조 원 클럽 가입, 1인당 구매액이 서울 주요 백화점보다 1.5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이 시계 브랜드 알사 그리고 명품 브랜드 H사가 동시에 입점해 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이 백화점의 구매력을 공인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영리치의 성지입니다. 과거 상권이 만남의 장소였다면 판교는 목적형 고액 소비 상권이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교를 지나 남쪽으로 내려오면 상권 지형도가 다시 한번 요동치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불야성이란 단어가 사라져가는 요즘 동탄 북광장 일대는 그야말로 불야성입니다. 꽤 늦은 시간인데도요, 지금 주차장에 차 댈 곳이 없어서 한참을 돌았는데요, 여전히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소비 에너지를 뿜어내는 곳. 요즘 8시, 9시만 돼도 마지막 주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문을 여는 집들이 많아서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불야성 상권의 이유는 결국 주변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는 것. 지금 이곳에서 약 한 1.7km 정도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이 있거든요.
이른바 슬세권이죠. 슬리퍼를 신고 회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의 상권입니다. 24시간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상황. 특히 이들 사업장은 교대 근무가 많은데요. 때문에 24시간 계속해서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송도가 바이오, 판교가 IT라면 동탄은 반도체라는 국가 전략 산업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 일대는요, 외식과 유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는데요.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삼성의 도시인데도 상권 측면에서만 보면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평택인데요. 우리는 이번엔 삼성의 도시, 이른바 삼세권 도시 중 하나인 경기도 평택의 고덕 신도시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이 신도시 경기가 당초 예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최근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탄 거주자는 삼성전자 연구직과 관리직 비중이 많다면 평택은 건설 인력과 공장 가동 인력 비중이 높습니다. 문제는 평택의 경우 가족 동반 정착보다는 1인 거주나 숙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동탄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고덕 신도시의 핵심 상권으로 기대를 모았던 곳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빈 공간이 너무 많죠. 당초 기대와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공장 문만 열면 상권이 크게 활성화될 거란 기대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평일엔 간단한 식사 정도만 하고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연고지로 떠나는 주말 공동화 현상. 건물은 층고도 높고요. 굉장히 잘 지어놨는데 지금 계속해서 공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상가 임대 관련해서 좀 문의 좀 드리려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제의를 하는 시기군요. 기업 유치까지는 성공했는데 살고 싶은 환경까지는 아직 조성하기 전 단계인 측면이 있습니다. 상가로 지어졌는데 수년간 지금까지 임차인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상가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번쩍번쩍하고 화려한데 자세히 보면 1층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의 상가가 비어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인 것 같은데 문을 닫았고요. 부동산 사무소도 문을 닫았네요. 주변 사정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마땅히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기 상황에 따라 공사 투입 인력을 급격히 줄인 것도 주변 상권엔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건설 노동자가 한 번에 빠져나가자 도시는 활력을 잃게 됩니다.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내려진 순간 도시의 맥박도 함께 느려졌습니다. 인구만 온다고 해서 이제 상업용이 다 잘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와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얼마나 풍부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상권이 잘 될 수 있고 또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가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정을 통해 대한민국 신도시 상권의 오늘을 마주했습니다. 인구 소멸기 지역의 상권은 도시 정주 여건의 가장 정직한 성적표입니다. 텅 빈 세종과 평택의 일부 상가는 일자리를 가져왔지만 정주 여건까지는 가져오지 못한 계획 도시들의 남은 과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신도시 개발 중 기록된 오답 노트들은 향후 지역균형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한 정책 근거로 활용돼야 할 것입니다.